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년 수시 원서 접수 결과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반도체라고 했는데요. 반도체 강세가 또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영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부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의 영향일까요? 반도체 관련 학과의 강세가 그야말로 강세입니다. 전국 31개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지원자 수가 지난해에는 6,322명이었는데 올해 거의 10,000명에 육박합니다. 9,926명으로 57%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또 지방은 요즘 사람이 줄어든다, 학생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반도체 관련 학과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을 타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상관없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서울권 소재 10개 학과는 지난해 17.6대 1에서 올해 18.1대 1. 그리고 수도권 반도체 관련 학과 5곳은 올해 8.6대 1. 지방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15곳은 지난해 3.8대 1에서 올해 5.1대 1. 카이스트는 비공개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31개 대학 중에 최고 경쟁률을 보였던 학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중에서는요, 성균관대 논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163.9대 1. 우와. 서강대학교 논술을 보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155.7대 1. 지방권은 전북대학교의 큰사람 전형의 반도체 과학기술과가 13.8대 1. 한국해양대의 일반 나노반도체 공학 전공이 11대 1. 경상국립대는 일반 교과 전형이 반도체 공학과 10.3대 1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률이네요.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지원자가 213명이 줄어서 경쟁률이 지난해 13.6대 1에서 8.3대 1로 줄어들었고요. 고려대학교 반도체 공학과 경쟁률은 지난해 14.5대 1에서 12.2대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처럼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여줬던 학과가 바로 원자력 관련 학과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원전 정책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 학과 경쟁률이 늘어난 건데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등 전국 5개 대학교의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 8.7대 1에서 올해 9.4대 1로 상승했습니다. 경쟁률 중에서는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논술 전형이 61.3대 1로 제일 높았고요. 세종대 양자원자력공학과 그리고 경희대 국제캠퍼스 원자력공학과 등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학교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 연대하고 성대가 삼성전자하고 취업이 보장된 거고요. 계약학과인 거죠. 고대, 서강대, 한양대가 SK하이닉스랑 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원래 반도체 학과든 전자공학과든 나오면 다 취업돼요. 원래 잘 돼. 원래 잘 돼. 저 계약을 굳이 안 해도 웬만큼 되는데 어쨌든 그 기업의 의도는 명문대에 만들고 싶은 거고 지방의 의도는 야 요런 걸 빌려서 우리가 명문대에 끼워보자 내지는 지방 인재 유출을 좀 막아보자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기업의 논리가 먼저 작동을 했고 이제 그 윤 정부에서도 수도권 늘리는 거 그냥 해라고 해서 약간 갈등이 좀 있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연대가 40명 모집에 이제 322명 지원을 했고 고대가 20명 모집인데 243명 지원을 했어요. 성대가 40명 모집에 2,040명. 이거 역시 논술 때문이죠. 논술 때문이네요. 우와. 10명 모집에 1,060명 낸 거니까. 논술 때문이지 학종은 실제로 한 요 정도? 이게 보통의 지원율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연대하고 고대는 논술에서 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서강대도 마찬가지죠. 논술이 3명 모집이 꼴랑 3명인데 467명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합리적 비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양대 이제 여긴 나머지는 논술이 없어요. 논술이 이 2군데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반도체는 원래부터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특별히 높아졌다. 그게 이 논술 때문에 그래. 아까 뭐 초기에 인원이 57% 증가했는데 그 저기 논술 전형에서 다 하신 거죠. 올려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연대고대는 굳이 반도체가 학과가 아니더라도 원래 높아. 원래 인기가 많은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성대는 삼성의 후광 효과가 있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글로벌 들어가는 과가 높아. 여기는 이제 그런 거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 반도체 학과를 통해 뭔가 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싶은, 예를 들면 세종대 반도체 시스템이다. 그럼 세종대가 항공 관련한 걸로 약간 특화가 돼 있는데 이걸 하나를 더 추가해서 전략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키워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서울은 그래도 어쨌든 그 서울이라는 브랜드 파워, 그냥 왠지 모르게 서울 가야 돼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경쟁률이 다른 데보다 높죠. 근데 이제 연대 같은 경우가 연대 전체 평균 경쟁률이 12.69대 1이에요. 근데 8.3이니까 생각보다는 평균보다는 좀 낮은 네. 거고, 고대도 14.9대 1인데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이죠. 근데 이 평균을 높여놓은 주범이 의대, 치대, 논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낫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이 가천대, 한국공항대학, 단국대, 용인명지대, 그다음에 이제 아주대 이렇게 있는데 공항대학이. 네, 공항대학이 있어요. 공학대학. 공학대학. 한국공학대학. 근데 이제 요런 데가 높였는데 평균적으로는 8.6대 1이니까 사실은 뭐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아까 보통 아주대가 평균적으로 20대 1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평균에 근접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 생각보다 낮았던 거죠. 지방 가보면, 지방만 해보면 평균이 5.1대 1이라고 했는데 포스텍하고 카이스트는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네. 말이 지방대지. 말이 지방대지. 여기만 두 개 삼성전자가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과랑 같은 거야. 근데 어쨌든 인력이 부재하니 취업엔 유리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뭐 역시 학교별 지역별로 편차가 있죠. 목포대 1.2대 1이고 중원대학도 1.2대 1. 높은 10대 1을 넘는 데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지방대의 현실을 여기서도 간접적으로는 보여주기는 하는 것 같아. 근데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늘었어. 그럼 인원이 늘었어. 그게 왜 늘었냐? 어쨌든 논술에서 늘렸고 그런 측면이 있다를 같이 좀 고민하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굳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전자공학, 그다음이 그 IT 관련된 수학과라든가 또는 그 컴퓨터 관련된 과는 원래부터 인력이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가 80년대 전자공학과가 그 인원이 그렇게 많았는데 대폭 감소시켰거든. 그 이후에 그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데 이게 수도권 대학은 인력을 지네 맘대로 못 늘려요. 옛날에 막 늘릴 수 있었는데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이제 인원 증가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연대고대 이런 거 그냥 일단 편법으로, 특별법으로 정원을 무조건 늘려. 그래서 정원 외로 늘리고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지방대들 입장에선 연대고대가 저걸 안 했으면 그걸 만약에 전북대가 했다. 그러면 우리 쪽으로. 전북대 컷이 올라갔겠죠. 이게 이런 대표적인 게 여기는 안 나오지만 경북대에 가면은 모바일 공학과라고 맞아요. 있어요. 네. 거기가 삼성전자에서 그 갤럭시를 연구하는 키우는 건데 첫 해는 애들이 뭔지 몰랐어. 모바일 공학 뭔지 몰랐는데 그 두 번째 해부터는 커트라인이 그래서 서울의 웬만한 학교보다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특성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지방대들의 지방 특히 국립대 총장들이 모여서 막 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제 했던 건데 아직은 현실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 어쨌거나 좋은 거죠.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그
대학 브랜드 중심으로 컷이 형성되고 입시가 결정되는 것보다는 한 스텝이 더 나아간 거라고 보이죠. 과별로. 그러니까 대학보다는 전공이나 학과가 뭐가 되냐를 어떤 만드는 건데 이미 의대는 그게 형성이 됐고 지금 뭐 웬만한 의대들은 서울대보다 높잖아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이 이제 교대. 한동안 난리를 치다 요즘은 약간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사 관련된 사관학교나 경찰대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항공대를 시작으로 카이스트부터 해서 이렇게 특성화된 특수 목적 대학이 있어. 근데 단과대잖아요. 과가 정해져 있는. 그리고 이제 추가가 전자공학하고 요 반도체 관련 학과가 이제 그 뒤를 잇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대학들은 뭐 바이오로 특성화되고 어느 대학들은 전자공학으로 특성화되고 이제 뭐 어느 대학은 외국어로 특성화되고 이렇게 해서 좀 기능적으로 분화가 돼야 되지. 우리나라 200개 대학이 다 종합대학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 여전히 학교 브랜드가 선호되는데 그런 데서 어쨌든 나름 한 번에 획을 걷는 거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사회가 필요한 인력의 재배치에 맞게 아주 극소수의 인문학이나 기본적인 학문, 기초학문을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 특성화되는 게 맞는 시류이긴 한 거죠. 네. 원자력 관련해서는 사실은 원래 경쟁률 자체가 아주 높은 과는 아니었죠. 그리고 보통 최상위권 과도 아니고 70년대, 6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2000년 넘어와서는 한 중간 정도를 위치하고 있었고 그럼 꼭 내가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 의대처럼 유행하는 과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을 하겠다 그러면서 더 준 거지. 경쟁률이 줄었었는데 다시 정상화 원래로 돌아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대가 한동안은 조선공학이 1등인 적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80년대, 90년대 때 우리나라 조선업이 막 세계 1위하고 난리를 칠 땐 서울대 조선공학 난리였어. 근데 이제 그 금융위기 말에 그 물류가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조선을 한이만이 다 파니만이 난리가 쳤을 때 경쟁률이 바닥을 쳤죠. 근데 요즘 다시 조선은 살아나고 있잖아요. 약간 올라가는 그런 게 반영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